스산한 가을비가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 광장을 적시던 날이었다. 거리 예술가 강민주는 자신의 정치 풍자마임을 선보이고 있었지만 관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발치에 놓인 낡은 모자 속 동전 몇 개가 처량했다. 비에 젖은 생지꼴로 돌아온 그의 옥탑방 작업실은 한기를 더했다. 벽에는 미완성된 그림들과 사회 비판적인 문구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은 그에게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생활고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잠겼다. 한편 인기여행 유튜버 이채린, 활동명 서울워커 채린은 날 것 그대로의 서울이라는 주제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아 도시를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팔로워들의 실시간 반응이 쉴 새 없이 떠올랐고 채린은 다음 대박 아이템을 물색하느라 눈을 번뜩였다. 좀 더 자극적인 거, 뭔가 빵 터질 만한 거 없나? 그녀의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혔다. 민주는 곧 있을 조선왕조 개국 기념 재연 행사에 맞춰 경복궁 앞에서 왕실의 권위와 현대사회의 불평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아트를 계획했다. 그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뜨거운 분노와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싶은 절박함이 공존했다. 이것만이 자신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민주는 굳게 믿었다. 며칠 뒤 민주는 퍼포먼스 구상을 위해 서울숲을 찾았다. 낙엽 쌓인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몰두하던 중 우연히 채린과 마주쳤다. 채린은 민준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도발적인 이미지들에 즉각적인 흥미를 보였다. 와,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작가님, 아이디어 정말 독창적이세요. 그녀는 특유의 밝고 사교적인 미소로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예술관에 깊이 공감하는 척했다.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던 민준은 순진하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경복궁, 기념 재연 행사, 왕실, 그리고 그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채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작가님의 그 용기 있는 퍼포먼스, 제가 꼭 영상으로 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작가님의 예술을 알아야죠. 민주는 자신의 예술을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채린의 반짝이는 눈동자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지 못했다. 행사 며칠 전 민주는 첫 번째 퍼포먼스를 시도하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다. 수문장 교대식이 끝나고 비교적 한산해진 시간을 노렸다. 그는 침묵하는 다수를 상징하는 흰색 가면을 쓰고 근정전으로 향하는 길목 한쪽,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바닥에 분필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교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그려지는 슬픈 눈동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민준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거기 지금 뭐 하는 건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수십 년간 궁을 지켜온 베테랑 수문장 박병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오랜 군 생활과 세상에 대한 냉소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병장은 민준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켰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낙서를 해. 당장 지우고 사라지지 못할까. 민준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박병장은 코웃음을 쳤다. 예술, 웃기지 마라. 이건 그냥 국가 상징에 대한 모독이고 공공질서 교란 행위일 뿐이다. 그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민준이 그린 그림들은 박병장의 군맛발 아래 무참히 짓밟혔다. 이 모든 과정을 채리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박병장 사이의 갈등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카메라 앵글을 바꾸고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작가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저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채리는 촬영한 영상을 거리 예술가의 용감한 절규, 궁궐 앞 정의구현 현장 포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는 하루아침에 저항의 아이콘 혹은 관심을 갈망하는 예술가 지망생으로 양분된 평가를 받았다. 박병장은 경직된 권위주의의 상징,
또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군인으로 묘사되었다. 댓글창은 찬반 양론으로 들끓었다. 저런 게 무슨 예술이냐? 그냥 민폐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꼰대 수문장. 체리님 영상 항상 응원합니다. 이번에도 한 건 하셨네요. 이거 완전 조작 방송 아니냐? 너무 자기적인데? 민주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쏟아지는 평가에 혼란스러웠다. 그의 작업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SNS 메시지함은 터질 듯했다. 비난도 있었지만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자신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에 고무되었다. 그래,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더 강렬하게, 더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해. 그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체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체린 씨, 저 다음 퍼포먼스 계획했어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체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정말요, 작가님? 기대할게요. 물론 촬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은 민주는 더욱 대담하고 직접적인 퍼포먼스를 계획했다. 왕조 개국 기념 재연 행사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그는 다시 경복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박병장이 보초를 서는 바로 그 장소, 흙내문 앞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는 왕실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금빛 마네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낡고 병든 모습의 검은 마네킹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규하듯 신음하듯 몸부림치는 현대인의 고통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깊은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또 내 놈이냐? 박병장의 고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그는 순찰 중 민준의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달려온 참이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그는 다짜고짜 민준이 설치한 검은 마네킹을 발로 걷어차 산산조각냈다. 내 놈은 끝까지 여기가 내 놈 놀이터인 줄 아는구나. 당장 그만두지 못해. 민주는 부서진 마네킹을 보며 절망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당신들이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당신들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박병장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쳤다. 민준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작은 신음과 함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모든 상황을 체리는 숨막히는 현장감을 살려 라이브로 스트리밍하고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민준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박병장의 폭력적인 모습을 번갈아 비추며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힘없는 예술가의 외침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순식간에 분노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박병장은 민준을 땅바닥에 내동쟁이 치고 수갑을 채우려 했다. 민준은 다리의 격렬한 통증에 신음하며 거세게 저항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고였다. 내 예술을 멈추지 마. 그의 외침은 처절했다. 체린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폭증했고 실시간 댓글은 박병장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 찼다. 샤시 예술 탄압, 궁궐 폭력과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박병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막 근무 교대를 위해 다가오던 젊은 수문장 최일병이었다. 그는 평소 박병장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폭력과 민준의 처절한 모습은 그의 양심을 흔들었다. 저 사람은 무기도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과잉 대응입니다. 최일병의 단호한 목소리가 흙내문 앞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박병장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무전기에서 다급한 호출이 터져나왔다. 흙내문 앞, 신원 미상의 인물 접근, 폭발물 의심 가방 발견, 즉시 주변 통제하고 지원 요청 바람 반복한다. 폭발물 의심, 박병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눈앞에 골칫덩이 민준, 자신에게 항명하는 듯한 최일병, 그리고 깃전을 때리는 긴급 상황. 그의 굳어있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수십 년간 지켜온 궁궐에 대한 책임감과 눈앞의 혼란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민주는 고통 속에서도 박병장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체린의 카메라는 이 모든 긴장된 순간 박병장의 얼굴에 떠오른 복잡한 감정의 파편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광장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결국 박병장은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최일병에게 민준을 제압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며 폭발물 의심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잠시 후 폭발물 의심 가방은 한 외국인 관광객이 잠시 놓아둔 것으로 밝혀졌고 테러 위협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민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후였다. 그는 박병장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공기물 파손 그리고 야간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다.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민준은 다음날 새벽녘에 풀려났지만 그의 손에는 벌금 고지서와 함께 한동안 경복궁 반경 1k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예술적 저항은 언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관심종 예술가 지망생의 일탈 정도로 가볍게 다뤄졌고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체린의 유튜브 영상은 며칠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그 역시 새로운 자극적인 이슈들에 밀려 점차 순위에서 밀려났다. 체린은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용감한 시민 유튜버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형식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남긴 채 다음 대박 콘텐츠를 찾아 이미 새로운 장소로 떠난 후였다. 그녀의 SNS에는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준은 자신의 낡고 초라한 옥탑방 작업실에서 부서진 검은 마네킹 조각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의 국회의사당은 여전히 무심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깊은 무력감과 회의감에 휩싸였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인가. 하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스케치북을